자, 이번 시간은 적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회로를 살펴볼까요? 자, 전기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전압원과 이 전기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류와 이 전기의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부하, 이 세 개로서 전기회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류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기기가 변압기죠. 그래서 내부에 유도 기저력을 발생하는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이 한쪽은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단자 쪽의 전압이 0V라는 전압이 되고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단자가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주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220이라면 요 위에 전선이 위에 단자가 220V의 전압이 나오고, 전선과 연결된 땅하고 연결된 요 부의 단자가 0V라는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전압을, 이 전기 에너지를 전류를 통해서, 즉 전선을 통해서 부하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부하 내부에서 그 전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부에서 우리는 뭐다? 전기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기 에너지가 바깥으로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서도 요 코일 부분과 외암 사이는 전련 처리가 되고요, 도선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외부 사이가 전련체로 전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부하도 내부의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과 외암 사이가 전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통해서 부하 전류가 흐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변압기 내부에서 요 전련체가 파손되건, 전선에서 전련체가 파손되건, 부하에서 전련체가 파손이 되건, 파손이 돼서 그 전기 에너지가 바깥으로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부하를 주로, 부하 내부에 있는 이러한 전련체가 파손이 돼서 외부로 전기 에너지가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요 부하 내부에서도 0V 전압이 공급되는 선료 측에서 전련이 파기손이 되었다면 요 기기 외하면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련 파손이 되나 안 되나 이 회로에 영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전압이 걸려있는 척 전선, 이 내부에 전련 파기가 됐다면 여기에 있는 이 220V라는 전압이 기기 외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나오게 되는데 이 기기 외함이 땅하고 연결된 게 없다면, 완전 전련이 되어 있다면 요에서 놓은 외함으로 놓은 이 에너지가 땅으로 해서 다시 이 변압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을 우리가 220이지만은 V라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은 V라는 전압이 공급되고, 이 회로, 요 회로상에, 누전된 회로상에 걸려있는 장은, 자, 요 단자, 이 전압 V라는 전압이 의회에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데, 기기 외함과 땅 사이의 장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장 플러스 이게 만약에 돌아가서 다시 자기를 끊어준 변압기 쪽으로 돌아간다면 요 R2 변압기 2차 한 단자를 적재한 중성전 적지장을 거쳐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R2의 장으로 나눈 만큼의 전류가 이 회로상에 흘러야 되는데, 이 장이 무한되기 때문에, 즉 분모가 무한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전련 파기가 이루어졌지만은 이 회로상에서 누설되는 전류, 새 나가는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이 이 기기 외함을 만진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요 외함에 있던 전압 220V가 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기 외함과 땅이 전련 처리, 즉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갈 경로가 없었지만, 사람이 접촉함과 동시에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이종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의 경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는 누설 전류 또는 땅으로 해서 흘러간 데서 칠합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는
이 선료상에 이 녹색의 회로상에 공급되는 전압은 V볼트고, 그리고 이 회로상의 저항값은 인체의 장, 사람의 인체의 장 더하기 이종접지의 저항값으로 더한 만큼의 저항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전압 나누기 요 두 개의 인체의 저항과 이종접지 저항의 합성장으로 나눈 만큼의 누설전류, 지락전류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 전류가 손을 통해서, 인체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흘러가죠. 즉 인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이 누설전류에서 사람이 감전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누설전류에 의해서 사람이 감전되는 걸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이 기기 외함을 아예 땅하고 접지를 잡아 놓는다는 거죠. 이게 외함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까 같은 현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20V 전원척에서 외함과 전력 파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접촉하지 않았지만은 요렇게 해서 외함 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형성이 되겠죠. 그때 흘러가는 누설전류, 즉 지락전류, 땅으로 흘러가니까 지락전류라고 얘기하고, 지락전류는 공급되는 전압을 V볼트라고 본다면 V볼트 나누기 저항값은 외함접지 저항값을 RC라고 하고, RC 플러스 이종접지 저항값 R2의 저항으로 나눈 만큼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누설전류가 흘렀을 때 이 선료상에 ELB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여 전류를 차단시켜서 전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 차에 어떠한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만약에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외함 접지가 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사람이 이 외함을 만졌을 때 똑같이 누설전류가 RC를 통해서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인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인체로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 전체의 누설전류를 계산하면 전체의 누설전류는 접촉 시에 전체에 공급되는 전압 V 나누기 전체 저항은 3종 저항과, 즉 외함 저항과 인체 저항을 우리는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체 저항을 두 개가 따로 이렇게 누설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백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백열 합성 저항에 플러스 R2 저항의 신화서 가기 때문에 R2 저항이 직렬로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합성 저항은 이 두 개의 백열과 R2의 합성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열 수가 있고, 그래서 전압 나누기 이 선료 전체의 저항에서 이 선료 전체에 흘러 들어오는 이 누설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로 흐르는 전류는 이 누설전류가 흘러오다가 일부는 RC를 통해서 흘러갈 거고 일부는 인체를 통해서 흘러갈 겁니다. 전류가 나누어지니까 전류 분배축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체로 흐르는 전류 IG 다시는 전체의 지락전류 IG 곱하기 요 두 개의 저항의 합성값에서 R3 더하기 R 분지 남의 저항의 크기에 의해서 인체로 가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지 R3로서 인체로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린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R3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요 R3 저항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체로 흘러 들어온 전류는 보다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런 외함 접지를 작게 해야만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를 작게 해서 이런 누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체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접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접지의 목적은 외함 접지에 한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런 접지의 저항값이 충분하게 인체를 보호할 정도로 작은지 그 값을 우리는 기술을 기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규정에 의하면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하일 때는 몇 종? 3종 접지 저항으로 해야 인체를 보호할 수 있고
그때의 저항값은 배구 이하라고 이야기하죠. 규정이 좀 바뀌었지만은 기본 개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외함 접지라든지 이런 이종 접지의 저항값이 충분히 작아야 인체를 보호해주고 이종 접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값이 규정 이하의 값인지 아니면 규정에 벗어난 값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오른쪽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접지 측정에는 삼성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세 가닥을 접지와 연결해서 그 접지장을 측정하는 삼성식법과 두 가닥을 테스터기와 접지 테스터기와 연결해서 측정하는 이선식법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식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접지 단자에 보면 E단자, P단자, C단자가 있고 이 단자는 우리가 접지공산 접지장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P단자와 C단자는 요 테스트기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봉을 두 개를 꽂고 거기에 각각 P단자에서 놓은 선, C단자에서 놓은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 단자, 주접지 단자와 이 보조봉 사이의 간격은 5에서 10m. 그리고 요 보조봉과 요 보조봉 사이의 길이도 5에서 10m를 유지하고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측정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 시험기에서, 접지장 시험기에서 시험 전압을 쏴줍니다. 쏴주고, 그때 C단자로 시험 전압을 쏴주고, 그럼 C단자로 흘러나가는 전류를 요 계기에서 읽어주고, 요 전류에서 형성된 전압을 요 E와 P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전압계에서 그 전압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요게 측정된, 내부에서 측정된 전압 나누기, 내부에서 측정된 전류의 나눗셈으로 나누면은 전압 나누기 전류하면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되죠? 그때 그 저항으로서 이 본접지의 저항값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내부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전류가 C단자를 통해서 접지, 보조 접지를 통해서 흘러갈 겁니다. 이 전류는 P에 연결되는 보조봉으로 다시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이 전류는 R장을 통해서 E단자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 위의 회로와 아래를 비교하면은 요 회로는 저항 두 개,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V라는 전압을 인가한 경우입니다. 아래도 똑같은 경우예요. 자, 똑같은 회로에서 여기에 전압기를 갖다 대서 이 양도된 전압을 측정했을 때와 측정하지 않을 때 이 회로의 상태와 이 회로의 상태가 배남이 있겠습니까? 배나가 있다면 이 테스터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테스터기는 그 값을 측정하게 한 거지 이 테스터기를 갖다 댄다고 회로에 영향을 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전류만 형성되는데 여기에 테스터기를 탄다고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분산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테스터기의 즉 전압계의 내부장은 무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되어 있는 테스터기를 다나 안 다나 오픈되어 있는
요 상태나 요 상태, 다나 안 다나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자 쪽은 절대 전류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 E 단자와 P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란 건, 요 전압이란 건, 요 본과 요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 왜? 요런 전류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압 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걸리는 전압이나 이렇게 걸리는 전압은 똑같은 전압이에요. 그래서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되고? V라는 전압이 되고, 이거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빨간 전류, 요 놈이나 흘러가는 전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IG라는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나누기 사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때 측정된 저항이란 건 요 단자 사이에 저항이 되는 거죠. 즉, 요 단자와 요 단자 사이에 요 땅이 가지는 이 접지극에 의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다? R의 저항값으로 우리가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전류가 나왔을 때, 이 거꾸로 나왔을 때, 요 땅 주변에 퍼져나가는 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 저항값, 땅의 저항값을 우리가 측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접지 저항값을 측정해서 보조접지를 두 개를 박아주는데, 이 보조법의 박아주는 깊이라든가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요 본접지 저항값이 측정값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두 개를 가지고 그게 아니란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전압으로 인가한 전압은 일반적으로 맥심 50V라는 전압을 기계에서 인가하지만은 계산의 편의상 100V라는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고 가정하고, 자, 그리고 요 접지 저항값이 50옴, 요 접지 저항값이 90옴. 그래서 본 접지의 저항값이 여기가 100V라는 시험 전압을 인가하고, 본 접지의 저항값이 10옴, 그리고 요 보조 접지 R2의 저항값이 90옴이라고 가정하고 이 회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IG 전류, 여기에 검출된 IG 전류는 전압 나누기 요 두 개의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100V 나누기 요 저항과 이 저항, 이렇게 해서 10 더하기 90 하니까 1A의 유설 전류, 요 빨간 전류가 1A라고 측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되냐? 요 전압, 측정된 전압은,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이거 사이의 저항이죠. 그래서 IG 곱하기 이거와 이거 사이에 이 땅이 가지는 저항 R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IG 곱하기 R, IG는 위에서 1A로 구했고 R은 10옴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10V라는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요 땅이 가지는 저항값 R은 전압 나누기, 요 사이에 걸린 전압 나누기 누설 전류 IG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구한 10V 나누기 누설 전류 1A 하니까 10옴이라는 저항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옴, 우리가 예상했던 10옴이 그때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접지 저항값이 10원, 똑같은 내수 공사를 한 저항값인데 그건 대남이 없고, 이 보조봉을 깊게 박았을 때는 90옴이 저항이 나왔는데 이 보조봉의 저항이 이걸 얇게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저항값이 좀 크게 나왔다는 거죠. 깊게 안 꽂고 얇게 꼽다 보니까 저항값이, 이 보조봉의 저항값이 크게 나와서 얼마가 나왔다? 90이 아니고 190으로 나왔다면 똑같은 시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요 본 저항값 15옴이 그대로 측정이 되겠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100V, 그리고 이 본 접지 저항값은 15옴이고 요 보조 접지의 저항값이 190일 때, 이때 IG 유설 전류는 전압 나누기 요 두 개의 저항의 합이죠. 그래서 100 나누기 10 더하기 190 하니까 0.5A 유설 전류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0.5A 유설 전류가 기계 내로 유입이 될 겁니다. 즉 195M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요 양단에 걸린 전압은 누설 전류 곱하기 요 저항값이니까 RG 곱하기 R이니까 0.5 곱하기 10이네요. 그래서 5V입니다. 이때 이 본접지 저항값 R은 전압 나누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은 5V로 구했고 전류는 누설 전류는 0.5니까 나누니까 10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봉이 깊이에 따라 가지고 본접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계로 삼선식으로 측정한 보조국 두 개를 뽑아서 측정한 값은 요 본접지 저항값을 측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선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선식이라는 것은 접지장을 측정하는 이 기계에서 선 두 가닥이 나와서 이 본접지 저항값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한 단자는 이 단자에서 놓을 거예요. 요 이 단자에서 놓은 선은 당연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본접지 극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요 C 단자에서 한 가닥을 더 빼요. 그럴 때 반드시 요 DPCH는 2A, 이선식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선식으로 선택된 경우에서 C 단자에서 나와서 원하는 보조 접지극에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조 접지극은 새로운 보조봉을 박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성선이나 또는 건물의 철골, 그래서 기설되어 있는 접지극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스위치를 2A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P 단자와 C 단자가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측정된 전압이 P 단자에서 측정된 전압이 아니고 C 단자에 걸려있는 전압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전압원에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서 전압을 공급받아서 C 단자로 전류가 흘러가고 절대 전압계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압계의 내부장 무한대이기 때문에 절대 흐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R2라는 장을 통해서 본접지장 R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 시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압 나누기 시험 전류 IG를 나누면은 저항값이 나올 건데 그때 저항값은 요 양단에 걸려있는 저항, 요 저항과 이 저항의 합의 저항이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선식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저항은 본접지 저항과 오른쪽에 있는 이 보조 접지 저항, 이것이 더해진 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선식은 주로 분전반 내에 있는 접지극의 접지 단자의 저항값이 기준값 이하인지를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런 분전반에는 단상 이선식으로 보면 전원선 두 가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땅에서 접지선이 접지 단자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원선 두 가닥에서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접지 단자에서 접지선을 빼서 이 외암의 접지를 이렇게 연결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내부에서 누전이 생기면 이 접지선을 통해서 땅으로 전기를 방전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공급되는 이 두 가닥의 전원 중에서 한 가닥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 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납기에서 한 단자는 유도 기절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되는 단자고요. 그래서 전압측 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단자는 땅하고 연결되는 전선입니다. 이걸 우리는 접지측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하고 이게 미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성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가닥은 전압이 걸려있는 전선, 한 가닥은 전압이 걸려있지는 않는 전선인데 이게 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접지극을 보조 접지극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 접지 단자에 연결하고, 그리고 요 C 단자는 보조 접지극이 바로 뭐다? 중성선이기 때문에 요 중성선 단자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2번 쪽에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버튼 누르시면은 요 단자 사이에 시험 전압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서 요거와 이거 사이에 두 단자 사이의 장, 이 두 개의 장의 합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장값이 얼마다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저항값이 아닌
이 두 개의 장의 합성값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은 충분하게 그 값이 규정값 이하면 두 개의 합이 규정값 이하면 당연히 이거는 규정값 이하죠. 그렇게 해서 이상 없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계측기로 접지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를 올리고요. 자, 올리니까 기본적으로 메가옴이 측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접지장을 측정하니까 2선식일 때는 EW, 3선식을 쓴 W 누르면 되고요. 3선식을 눌러보니까 3W 누르니까 여기에 E단자, P단자, C단자의 선 세 가닥을 연결하라고 나와있죠. 이건 3선식입니다. 그래서 P단자는 전압을 측정하는 단자, C단자는 전류를 공급하는 단자의 개념으로 나와있죠. E단자는 본접지장을 연결하는 단자, 그런 개념으로 EP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선식을 누르니까 이게 E단자, PC단자,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는 단자와 전류를 공급하는 단자가 묶인 단자, 공통 단자가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단자에 우리가 이 단자에 원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극을 연결하고, 그리고 PC 단자에 보조 접지극, 여기서는 중성선이 되겠죠. 중성선을 연결하면 되고요. 연결하면은 요 아래쪽에 전압이 탁 떠요. 그 전압은 지전압, 즉 본접지와 보조 접지, 즉 중성선 접지 사이에 땅이 가지는 전압이에요. 그 전압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누설 전류가 있기 때문에 전류 곱하기 땅이 가지는 장의 꽃만큼의 전압이 이렇게 지전압이죠. 뜨게 되는 겁니다. 그 전압이 5V를 넘어간다는 것은 지락 누설 전류가 그 지역에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급해주는 시험 전압과 흘려들어오는 시험 전류로서 그 값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 값이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측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의 가동 시간이 떨어진 시간에는 이 지전압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럴 때 정상적으로 측정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5V 이하일 때 측정하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검은 선 접지선은 우리가 측정하는 접지극에 대해 연결하고, 요 접지 단자에다가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 이 빨간 선, PC 단자와 연결된 빨간 선, 중성선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성선에 연결하는 순간 여기에 전압이 0.4V라는 전압이 떴습니다. 5V 이하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버튼, 테스터 버튼을 눌러서 접지장을 측정하겠습니다. 2.6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중성선 접지장과 여기에 있는 외암 접지장의 합이 2.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존 접지장 값은 10백옴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2회로는 이 접지선은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성선을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중성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기능 계측기에 AC 볼트 단자를 누르겠습니다. 땅과 한 선 사이 전압간 전압은 116V, 그리고 가운데서는 0.4V, 그리고 제일 오른쪽 선은 116V. 그래서 여기도 전압이 걸려있고 여기도 전압이 걸려있고 가운데서는 거의 0에 가까운 전압이 걸려있죠. 그죠? 요 0에 가까운 전압이 바로 중성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뜨는 전압은 실제 지전압의 개념으로 전압이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설비는 110 합하면 양쪽 단자가 220의 단상 3선식으로 공급되는 선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성선을 찾고, 그럼 접지선과 중성 사이에서 우리는 2선식에 의해서 접지장, 요 장값을 측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